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어제 삼성전자와 이어서 SK 하이닉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SK 하이닉스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아실 거고, 일단은 DDR5가 이슈가 있죠. DDR5에 대한 이슈가 있고, 지금 우리가 메모리 램 쓴 게 뭐죠? DDR4거든요. 이제 DDR5가 나오고 그에 따른 수혜도 입을 가능성은 있다. 어, 하지만 뭐 경쟁 업체들이 또 많죠. TSMC도 있고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못 살아날 만한 건 아니죠, 사실은. 네, 그런 경쟁률에서도 크게 밀리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요. 일봉 차트 보시면은 지금 급격하게 내려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영업일 그리고 양봉 두 개까지 하면 9영업일 약 2주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기가 쉽진 않죠. 이렇게 내려오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외국인들이겠죠, 당연히.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아주 팔아치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4일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오늘 되돌렸죠. 외국인 기관 순매수, 개인 순매도. 참. 그래요. 내가 팔면 왜 오르는지 그게 참 알 수가 없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렇게 시총이 큰 거,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제일 큰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때렸다. 시장 전반적으로 때리는 분위기다.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특정 종목을 특히나 시총이 높은 종목, 가장 높은 종목을 어, 때린다.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가 뭘까요? 뭐 그런 거죠. 진짜 삼성전자의 악재. 뭐 이렇게 완전 경쟁에서 뒤처진다. 뭐 TSMC가 먼저 신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한들 그거 영업력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건 없고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문제점.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있기 전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문점은 가장 계속 있었어요. 크게. 그것도 내년도에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질 거다. 내년도에는 또 안 좋아질 거다. 근데 어떻게 됐죠? 네. 반대로 됐죠. 반대로 됐어요. 근데 지금 또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또 막 나왔죠. 막 나오던 슈퍼사이클 뭐 이래가지고 어 그 슈퍼사이클이 뭐냐면 반도체 소비하는 그 뭐라 그럴까 그런 특정 해가 있어요. 이제 몇 년마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 공급이 못 따라갈 거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웃기죠? 네, 슈퍼사이클이라 그럴 때는 언젠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떨어지면서. 그건 나도 내겠다. 응? 주가 떨어지는데 그런 리포트 내는 건 나도 내겠다. 어. 못 낼 게 뭐 있어요. 다 그렇게 내면 되지. 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들에게 놀아난다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에게 놀아난다는 거고, 이 외국인들이 봐요. 정확히 얘기하면 7월 23일, 7월 23일이죠. 7월 9일, 7월 9일 이때부터 거의 팔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는 오늘 사죠. 네,
납사 빠르게. 오늘 사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는 매도량을 확 줄였어요. 네. 어제만 해도 3조 1000억을 팔았는데 오늘 6천억이죠. 6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이것도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비교적 확 줄었죠. 확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외국인들의 물량이 줄어들면 희한하게 이렇게 보면 양봉이 나와요. 하이닉스도 그렇죠. 사니까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에 달았지만은 오늘은 상승폭이 좀 나와줬어요. 시장이 박살나는데도. 네. 웃기죠. 이게 이게 후진국형 금융 딱 그거죠. 금융 구조죠. 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내 기관인 아무것도 못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하죠. 같이 팔죠. 같이 팔고 같이 사고. 아무튼 그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손절을 하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손절할 구간은 아니고요. 지금은 오히려 매수를 할 구간이지 않나. 일봉 차트로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세 번의 고가를 찍고요. 그리고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려오는 건 당연하죠.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때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이유가 있었냐? 미국 증시가 폭락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죠. 미국 증시가 특별한 악재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거 다 아는 거고, 국내에는 없나요?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죠. 미국은 없었나요? 미국도 있잖아요. 네, 미국도 있고, 다 이미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금리 인상 이런 이슈 다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거예요. 테이퍼링도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실제로 할 시기가 다가왔을 뿐이지 그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단 차트 볼게요. 여기 보면 일봉 차트에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직 조금 더 내려올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 고점을 보면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올라가기 시작하는 1단계예요. 올라갔다가 한번 쉬죠. 그리고 2단계 쉬고 3단계 쉬고 4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1단계예요. 1단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게 아니라 매수를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금 이 종목은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가 텅텅 비었죠. 이렇게 보면 매물대가 텅텅 비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저가 매수 외국인들이 사죠. 같이 사야 돼요. 왜? 외국인들이 사잖아요. 지들이 팔아놓고 사고 있잖아. 어. 개인이들이 파니까 지들은 사. 우리도 사야지. 우리도 사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일봉상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주봉이에요. 주봉 보시면은 선이 갑자기 막 생기죠. 여기 120 주봉 거의 다 달았고요. 월봉 볼게요. 월봉 보면 따다다닥 또 생기고 200 월봉 여기 지금 이 꼬리 아래 꼬리 달았죠. 다시 회복할 겁니다. 회복해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SK 하이닉스 지금은 팔아야 할 때가 아니라 사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분할로 사야 되겠죠.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고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 그건 항상 있었던 건데 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런 게 더 부각이 되냐? 왜 떨어지니까. 그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올라갈 때는 슈퍼사이클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다 있어 왔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는 점, 그 점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외국인들의 이탈이 진짜 이탈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저는 WTC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